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를 맡게 된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님께서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시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후보님은 교육 전문가로서 22년 동안 활동해 보셨다고 하는데 후보님은 줄곧 교육은 경영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기업에서 생산을 통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렇게도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그 기업에서 기업 경영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하는 이제 교육은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결과물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업에서는 이윤이라고 그러면은 교육에서는 저는 사람의 자산, 사람의 성장, 사람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공통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처럼 기업은 목표가 있으면은 그 성장해가는 과정도 알고 있고, 또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또 재생산에 대한 또 미래가 재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교육적 관점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의 뭐 실수나 실패로만 규정이 되고, 실제로 행정이나 그 제도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이 가장 소중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교육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 또 그러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좀 불안도 많은데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불안의 요인들이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 또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불안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인에 대한 솔루션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나 그 솔루션을 가지고 끝까지 결과를 예측을 하고 설명되는 단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입시 제도가 부족하고 또 뭐 어떤 과정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소통의 방식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과 공교육 불신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교육감 후보나 이제 보수 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진보 교육감 탄생 이후에 평준화에 대한 이야기와 정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진보 교육감이 어떤 그 정책적 실패나 이런 부분이 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기질과 재능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큰 잣대 속에서 평등이라는, 공정이라는 가정 속에서 설명을 하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고, 미술을 기질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여지면, 미술을 잘하는 친구는 그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의 틀 속에서만 가지고 정책과 제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초 학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내세운 어떤 그 개인적인 부분들도 각자의 기질을, 아이들의 꿈을 성장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예측되어질 수 있도록 꿈길을 잘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불안정 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기초학력 저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 교통카드 무상 지급 공약이 중요했습니다. 이게 왜 교육 정책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책 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복지라고 생각을 갖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공약 중에 내세우는 학생 무상 그리고 저는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교육 정책이냐? 그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상 급식 있죠, 무상 교육 있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재능과 소질과 기질을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등하교뿐만 아니고 학원, 도서관, 또 본인이 체험하고자 하는 그 곳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통해서 자기 미래 성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특히 교육청이 서울이 그 시범적 케이스를 가지고 무상 카드를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에 대한 이동 권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만 혜택을 받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보장과 보호를 받아야 될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물론 사회인 2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독립을 하고 자기의 어떤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독립에 대한 길을 찾아가야 되지만은 아직은 학습 단계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들의 한정에서 교육청의 중심이 돼서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권리를 지원해줬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뭐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서울 유권자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AI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의 방식, 과거의 지식은 이제는 AI가 대체를 하고, 우리 그 AI 시대에서는 이제는 본인의 어떤 그 기질을, 창의력을 그 AI를 통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성장을 하는, 이렇게 협업과 화합과 토론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인재상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교육 정책과 제도는 주입식, 전달식,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평가를 받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교육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만은 AI 시대에는 이 과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그 학습량에 따라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에 따른 기회가 많았다 그러면, AI 시대에는 AI가 나보다 더 많은 기억과 그 재능이 내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런 AI를 이제는 활용하고 또 옆 동료들과 타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이, AI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방식의 전달식 방식은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중도 교육 후보를 자처하셨습니다. 후보님이 말하는 실용적 중도란 무엇입니까? 뭐 중도다, 보수다, 진보다 이야기하는 저는 교육은 뭐 이념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 관점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중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는 학습에 대한 결과가 나의 성장과 나의 미래 직업,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방식은 산업혁명 이후에서는 요 기존의 방식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내가 애우는 언어량보다, 지식보다 AI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안해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배우는 이 과정들이 내가 졸업한 이후에도 이게 활용의 가치가 있냐라고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크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우리 그 기자님도 내용을 학습 과정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환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금을 왜 내는지 한번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오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복리와 금리와 경제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사전에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런 과정이 배웠다고 하면, 학습이 되어졌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익혀야 될 지식에 대한 습득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내가 배우는 학습 과정이 미래 나의 그 직업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기초에 대한 그 역량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당선된다면 1호 결제는 무엇입니까? 제 공약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교육감은 책임을 질 자리고 이제는 책임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학생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청은 교육청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의 교육장 하나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도서관, 우리 마을에 있는 기업, 우리 마을에 있는 또 다른 다양한 장소들이, 직업들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을 실현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 제가 내세우는 부분들이 안심 교육입니다. 안심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유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정서적 안심,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안심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1호 공약은 안심에 대한 안심 교육이 정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이제 아이를 위한 안심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사의 그 교권 문제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교권이 추락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하는데 이런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관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교사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5% 안에 드는 분이 이제 그 교사의 교직을 하는 굉장히 국가적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교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를 가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교직이라는 또는 학교 현장의 교사라는 자리를 가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소득만 취득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아이의 미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그 역량 개발의 중심이 되는 학교 현장이 그 기초가 되고 그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아마 교직에 또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런 존중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진보 정권이 이렇게 면서 학생 인권 굉장히 필요하죠.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 근데 교권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교사의 명분이 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그 아이의 성장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큐레이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학생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A라는 학생이 좀 더 눈길에 대한 비중이 높고 B라는 학생의 눈길의 비중이 좀 낮아진다면 B라는 학생은 오히려 본인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교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 민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뭐 아시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학생에 대한 우울증도 3년 사이에 한 4배나 늘었다고 그러지만 교사들이 우울과 불안과 심리적 정서장애도 크게 늘어났다고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우리 아이들의 열정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괴리감에 의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은 약사가 지어야 되지만은 학습과 교실은 교사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성이 제고되는 원래 순기능에 맞는 그런 제도가 빠르게 도입이 되는 게 교권에 대한 확립이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후보님께서 큰 뜻을 품고 출마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대한 비전이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